예, 우리가 공무원을 퍼블릭 서번트라고 하죠. 공복입니다. 공복. 예,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그 공복인데 제대로 잘 뽑았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관료, 이런 검사, 예, 우리가 생각하는 관료라든가 검사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아주 고정적인 이미지가 딱 있고 정치인 앞에서는 막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런 면모를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년간 예, 겪어봤을 법한데요. 네, 이번 국감에서는 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제가 어제 그저께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김문수 뭐 앞으로도 김문수 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은 어차피 언론에 그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말고도 한동훈 말고도 이런 관료, 이런 검사도 있다. 네, 바로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은 그래 요즘에 어떻게 저희가 많이 나오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 그 후기에 월성 원자력인가요? 그 탈원전 뭐 관련해서 그거를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좌천이 된 거죠. 감사 교육 원장으로 예 그거는 감사 본연의 업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검사가 검사 수사권을 뺏고 저쪽 그 연수원에 가 있으라. 예, 한동훈 지금 장관이 가 있던 데가 그 연수원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감사권을 뺏긴 채 감사교육원장인가 거기에 6개월 동안 가 있는데 바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아주 화려하게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에 이어서 2인자입니다. 2인자 자리로 복귀를 했는데요. 네, 이제 반대 저렇게 이 정권에 들어가서 주목을 받고 잘 나가니까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 세력들이 그대로 민주당에 이렇게 이 정보를 정해줬는데 그 정보가 참 엉뚱한 정보.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유병호 총장을 어떻게든지 이 입을 막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 근태가 엉망이 있다. 근태 엉망이면은 누굽니까? 권익위원회 생각이 나죠. 전현희 전현희가 아니고 전현희입니다. 발음. 네, 난 이 얘기만 할 때마다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네, 이 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문제 거의 뭐 이 세종이라는 이름 이유로 출근도 잘 안 했다라고 그래서 아마 감사원이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술 마시고 결근을 자주 했다라고 예, 유병호를 저격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예, 이를 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좋다. 내가 다 까겠다라고 6개월간 교통카드 내역을 아예 쭉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게 자신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생활을 못하죠. 근데 내역을 보면요, 내역을 보면 아주 흥미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호 저 말로만 저렇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대요. 근태를 보니까 근태가 매우 불량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돼 있는데요. 네. 유 총장이 딱 그래? 그럼 한번 다 파악을 하자. 내가 거짓말인지 당신들이 거짓말인지. 자, 유 총장이 감사연구원장 시절 평일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 딱 사흘이었답니다. 1월 13일, 2월 28일, 6월 3일 딱 사흘이었는데 모두 사전에 연가, 즉 휴가죠. 공식적인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조퇴를 하거나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은 총 나흘이었는데 아들의 코로나19 확진, 또 대통령 취임식 참석,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공가나 연가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네, 일반 기업과 달리 이 공직은 이런 게 나중에 감사에 드러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 공직이 그래서 엄중한 것이죠. 네, 바로 이렇게 근태 마치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렇게 출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근태 문제를 지적을 했듯이 유병호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근태 문제를 저격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조목조목 다 확인을 하고 다 까겠다라고 교통카드를 아예 몇 월 며칠 쓰고 하는 것들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했더니 거기에 뭐 몇 월 며칠 감사원 위치를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제일 가까운 그 전철역이 안국역입니다. 안국역. 서울 바로 광화문 옆이죠. 광화문하고 안국역은 글쎄요. 걸어서 한 뭐 10분, 15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가 안국역인데 거기에 교통카드 찍히면은 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나오고 또 몇 시에 들어가고 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 5일 동안 이게 출근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3일이 출근 안 하는 걸로 뭐 이틀은 또 오전에 또 나가고 하는 게 지금 대략 한 5일 정도 이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건데 다 이미 사전에 아들의 어떤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일찍 조퇴를 해서 본인도 가족이니까 자기도 걸릴지 모른다 해가지고 PCR 검사를 받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날은 일찍 조퇴가 하고 다 5일에 뭔가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다 충분히 해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격을 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건들지 않은 만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야 유병호 이 대단하네. 저런 관료도 있구나. 조목조목 근태 관련돼서 반대편에서 저격을 하자 조목조목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교통카드 내역을 들어서 설명을 한다. 글쎄요 관료 저 정도 되는 자기 관리를 했다는 그 관료면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기 관리가 저렇게 철저히 됐다.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 그래, 야, 자, 다 까봐라.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허위로 이것을 조작했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아예 책임을 지고 진퇴를 결정을 할게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2차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료, 이런 관료를 참 오랜만에 본다. 꼭 뭐 국회 국감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참, 이 허술한 답변을 해서 바로 공격을 하고, 다시 되받아치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지만, 근태 관리에 공격을 받자, 아예, 그래, 봐라. 그리고 닷새, 요거는 다 이러이러한 그런 상황이다. 아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나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설명을 한 마당에 공격한 야당과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2차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말 잘 임명을 했다. 저 정도면 참 괜찮은 이 감사원 우리가 공무원을 퍼블릭 서번트라고 하죠. 공복입니다. 공복.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그 공복인데 제대로 잘 뽑았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유병호 총장에 의해서 어제 또 국감을 지켜보신 분들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저희들 법사위원회, 그저께인가요? 그저께군요. 그저께 법사위원회를 총 7시간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법사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목받은 사람이 한동훈 장관은 어제 그저께 법무부 감사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이런 그 수도권 지검 고검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래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 바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필드 현장에서 가장 그 주목받는 자리죠. 검사 수도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지검이 검사 수도 웬만한 이 무슨 전주지검, 청주지검, 뭐 이런 대구지검 이런 것보다 많게는 한 7, 8배 정도 많고 정말 아주 대규모 검사를 수사 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이 장인데요. 송경호라는 인물을 저도 주목한 게 어제가 처음으로 주목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임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높은 송경호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글쎄요. 뭐 진짜 아주 뭡니까?
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그런 그 검사 스타일이 좀 얼굴에도 나타났는데요. 예, 어제는 김의겸이 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엑스맨 역할을 했는데요. 김의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한겨레 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겨레 기자였는데 YS 때 내가 서울중앙에도 다 출입을 하고 그랬다. 예, 그런데 그 서울중앙지검의 이 차장검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검사는 정권이 물라면은 우리가 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라고 그렇게 차장검사가 얘기를 한 거 내가 기억이 난다. 당신들 다 검사인데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윤석열 정권이 물라면 물으라는 신용을 지금 내는 거 아니냐. 즉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김의겸이 이 YS 때 자기가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당신들도 결국은 검사 아니냐. 검사는 정권이 물라면 무는 그런 충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딱 말이 되게 짧습니다. 그거는 그분들 얘기입니다. 예, 그분들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수사 이런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지 뭐 정권 이런 거 운운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그분들 얘기다. YS 당시에 누구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서울중앙지검 무슨 뭐 차장검사라고 얘기했는지 실명을 대든지 그분들 생각이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아주 말을 딱딱 그리고 뭡니까 이 정말 이 같지도 않은 그런 그 질문할 때는 이제 딱 의원님 뭐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그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야단을 맞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예, 김의겸도 이렇게 딱 그거는 그분들 이야기라고 할 때 뭐 여기서 물러날 그럴 그 흑석 김의겸이 아니죠. 예. 저는 지금의 검찰이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여기서도 또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가 맞다고 일반화를 시키지 마라. 그거는 이 김의겸 의원 당신 생각 아니냐. 예. 지금의 검찰이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거는 뭐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아주 단답형으로 반박을 한 상황인 것이죠. 네. 예, 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이 사람이 난 못 본 걸로 할게 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장답지 않은 그런 언행을 해서 빈축을 사고했던 그 해양경찰청장이죠. 이 두 사람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게 다 보복수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글쎄요, 결국은 이재명 또 문재인 그 전 대통령에도 이 영장,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다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송경호 지검장이 딱 한두 마디로 받아치죠. 나는 상황을 전제로 답변하지는 않겠다. 답변 못한다. 만약에 어찌 되면은 뭐 구속하겠다. 어찌 되면은 뭐 기소하겠다. 이런 거 상황을 전제로 답변하지는 않겠다라고 짤막한 얘기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중앙지검장도 글쎄 상당히 강단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당 의원들이 당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데 여기서의 정치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도 윤석열처럼 나중에 정치하려고 이 정치를 하려면은 많은 국민들에게 얼굴과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목적을 갖고 여기 온 거 아니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이 그럼 그 질문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고 또 대받아치는 모습도 인상이 지는데요. 글쎄요. 좀 의원들의 고분고분하지 않고 저렇게 강단 있게 대답을 하면은 야당에서 꼭 당신은 또 출마하려고 그러지. 정치적 목적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치우는 게 벌써 이번 국감 때도 여러 번, 한동훈 장관한테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사법 처리 이런 것들이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 아무리 이재명이 요리 빼지고 저리 빼지는 그런 미꾸라지 그런 전술을 쏜다 손치더라도 지금 7개, 8개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처리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당내 기류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고 겸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런 관료와 검사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네. 잘못이 있으면 가야지 국립대학 너구리 말씀 와있을 때는 보수정권에서 빼부렸다. 예, 해가님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이 돋보이네요. 더듬당이 만들어오는 국감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리치빌 말씀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재명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예전에 추미애가 한 발 생각나네. 이재명 감옥 가자. 증거가 차고 넘친다. 우리 남성 기차님. 네. 겸이가 두려운 모양이네. 검찰이 왜 무서울까? 우리 존엄하신 킹문수 위원장님 최고십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아니라 킹문수 위원장이군요. 예, 무궁화님. 네. 철라지망에 걸렸다. 이재명 밍크고래님도 한 말씀 딱 얹어주셨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을 체포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을 체포했다는 이전 상황인가요? 지금 얘기인가요? 네. 예, 경기도 그렇군요. 예, 오늘 상황인 모양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그러네요. 네. 예, 김용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대변인을 하고요. 실제로 좌진상 우김용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대라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말 많고 탈 많은 정진상 바로 또 한 사람이 김용 예, 두 사람이 이재명의 핵심 수적이었죠. 예,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무슨 누구누구가 내 측근이라고요? 예, 김문기 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내 측근이라고요? 아이고, 내 측근 되려면은 적어도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죠. 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 워딩이었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한 얘기였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용인데, 예, 오늘 체포가 됐군요. 대장동 불법 자금 받은 혐의로 김용도 체포가 됐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체포를 한 거기 때문에 송경호 지검장 얘기를 지금 끊으셨군요. 우리 장호님이. 네. 말 길게 안 하고 단문식으로 한방 맥입니다. 문종래님. 네. 한장관 응원합니다. 영지진님. 네. 김용 체포 문자방송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에서 흘러나온 조성된 자금이 바로 저렇게 측근들에게 흘러간 거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 김혜경의 그 의전을 담당했던 5급 배모 씨, 네, 배모 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빌딩이 2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 빌딩도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예, 그분 5급 별정직 공무원이 무슨 월급 모아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남편도 이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배모 씨의 저 빌딩 2채가 어느 자금을 통해서 샀는지 그게 상당히 지금 검찰 수사가 집중되는 핀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예, 지긋지긋한 꼬리표 나는 김동연이다. 예, 어제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왜 나한테 질문을 해? 내가 지금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이야. 그러니까 김동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온통 이재명 관련 질의를 하니까 아유 정말 참 지긋지긋하네. 경기도 하면은 이재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데 나 김동연이야 하는 그런 만평인데요. 예, 아주 코믹하게 잘 그렸죠. 네, 예, 두 번째 만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이면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로고죠. 예, 카톡이네요. 카톡에 후다닥 해킹을 시도했다. 아하, 예, 북한과의 지금 쌍방울 어제 제가 이슈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이 대화라든가 서류가
카톡을 통해서 오고 갔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면 큰일 난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려면은 카톡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게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불을 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시중에 그런 의혹이죠. 의혹, 음모론적 의혹입니다. 저거는 지금 되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방화 흔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건 그냥 만평을 위한 만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 이재명과 경기도 이런 거에 대한 그 쌍방울 이런 거에 대한 커넥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해킹을 시도했다. 그래서 화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시중의 어떤 잡담성 그 의혹인데 그것을 지금 만평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네. 두 가지 만평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아까 우리 해관님, 또 김재선 스페니님, 또 트럼프님이 열심히 구독자 배가 운동과 매번 방송할 때 그 좋아요 이것을 저를 위해서 딱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해관님 또 김재선님 그 부탁대로 좋아요를 살짝 눌러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실수록 우리가 같이 하는 이 방송이 그렇습니다. 쪼로록 사다리를 타고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네.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 들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며칠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좀 잘하나 못하나 좀 지켜보고 구독을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비교적 괜찮으면은 지금 구독자 배가 운동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눌렀습니다. 우리 해운대 올리비님 제 말씀 끝나기 무섭게 눌러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일부에서도 충분히 화제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선홍님, 향촌이님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향촌님 덕분입니다. 네.